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모든 것과 노화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액 보충과 건조에 저항하는 방법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다 그것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노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노인들의 사망률 1, 2, 3위가 뭔지 아세요?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제가 심장 중요하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심장 혈관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심장과 혈관이 튼튼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암 역시도 심장 혈관의 문제로 좋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거기서 나쁜 물질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암을 더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장이 건강하면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률 3위는 뭘까요?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겨서 호흡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폐렴이라고 하니까 뭔가 독감에 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세균 감염이 돼서 폐렴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폐렴의 86%가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흡인성 폐렴입니다. 호흡기를 보면 코에서 숨이 들어와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요. 그리고 음식은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식도로 들어갑니다. 여기 구조를 보면 한번 크로스가 되죠. 여기서 들어왔던 게 만약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들어왔던 게 뒤쪽으로 가면 서로 크로스 겹치지 않고 각자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한 번 크로스가 됩니다. 즉 이게 위험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기도로는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식이 들어올 때 기도를 제대로 닫아주지 못하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확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이 기도로 잘 안 들어가죠.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그걸 잘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딱 기가 막히게 음식이 들어올 때는 기도를 딱 막고 호흡을 할 때는 열고 그게 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뭐가 발생을 해요? 살에 걸린다 얘기를 하죠. 앞풀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캑캑거리면서 기침을 크게 해서 뱉어내죠.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아프죠. 근데 이 살에 걸리는 게 흡인성 폐렴의 시초입니다. 살에가 자꾸 걸리면서 결국 기침을 자주 하고 폐가 손상이 되고 폐에 오염 물질이 계속 들어가면서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말을 하다가 혹은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놀라거나 웃거나 그럴 때 사례가 걸리죠. 나이가 들면 그냥 조심해서 먹는데도 사례가 걸립니다. 그냥 물을 먹다가도 아무런 어떤 상황이 아닌데도 물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빈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음식과 공기를 정확히 분리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촉촉해야 될 입안, 코, 점막, 인후두, 식도 전부 다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반응이 느려져요. 식도도 매끌매끌 촉촉할 때 열화 운동이 잘 되고 그리고 침이 섞여 들어와야지 어디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건조가 시작이 되면 점점점 정교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걸리는 현상이 생겨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대로 자꾸 음식이 물이 혹은 침이 혹은 세균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폐는 기관지는 무균 상태여야 됩니다. 저쪽으로 균이나 음식이 들어가면 거기서 세균이 번식을 하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에 걸리는 거는 하나의 실수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잦으면 흡인성 폐렴, 세 번째 사망 원인인 폐의 약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기본적으로 촉촉해야 된다. 입안에는 충분한 침이 나와야 되고 코는 건조하지 않아야 된다.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목구멍도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 눈물도 충분히 나와야 된다. 진액이 충만할 때는 잘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어린 친구들 보면 모든 게 매끌매끌하고 촉촉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피부의 노화도 즉 피부의 건조입니다. 위장의 노화도 위장병, 위염, 속쓰림, 위축성 위염, 장상폐하생 모두 다 위장의 건조입니다. 위장이 촉촉하고 매끌매끌하면 역류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의 건조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고 눈이 건조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거. 눈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촉촉함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먼저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위장이 먼저 건조해지는 사람,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건조해지면서 순환 문제가 생기는 사람, 그리고 유난히 폐가 약해서 기침을 자주 하고 목이 쉬고 자다가 물을 마셔야 되고 호흡기 쪽 건조가 빠르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심장, 혈관의 건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급 파이프 라인이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이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 몸이 촉촉해질 확률이 가장 높아요. 심장과 혈관이 약한데 어딘들 건조하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오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모든 조직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건조한 방향으로 갑니다. 특히나 폐가 약한 분들은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거 괜찮다 하는 약재가 사삼, 맹문동, 이 두 가지 약재가 폐 건조를 막아주는 약재입니다. 건조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예방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살에 걸리든 흡인성 폐렴이든 이 공기의 라인이 건조해져서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삼은 폐와 기관지의 진액 고갈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약재예요. 마른 기침이 오래 가거나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호흡이 건조하다, 숨이 뜨겁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감기 걸리면 맨날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장기침을 달고 살고 말할 때 여기가 건조해서 헛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호흡기 쪽이 건조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많이 나고 가래가 많이 나면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면 어떤 약을 쓰냐면 분비액을 줄이는 약, 거담제. 왜? 이게 지금 많이 나서 기도를 막고 가래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거담제를 줘요. 그래서 가래가 마르고 콧물이 마르면 일단 뻥 뚫리는 느낌으로 괜찮게 느낍니다. 만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줄이는 약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분비액을 줄였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즉, 점막이 건강하려면 점막의 분비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가래와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 저걸 줄이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원인을 따져보면 점막이 건조해져서 거기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의 부산물들입니다. 가래나 콧물들. 원래 건조했기 때문에 점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상처가 잘 일어나고 그 결과로 생긴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오히려 촉촉함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점막까지 제대로 된 혈액이 공급이 되고 거기서 생기는 염증 부산물들을 겉으로 뿜어낼 만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순환 혈류 쪽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순환이 좋고 촉촉함을 공급을 해주면 오히려 비염도 괜찮아지고 가래도 줄어요. 근데 자꾸 거담제 쓰는 거는 병을 키우는 거예요. 사삼을 이렇게 딱 먹어보면 달달한 맛이 나요. 진액을 보충하는 모든 약재는 기본적으로 단맛이 나요. 자연 상태에서 단맛은 그 식물 자체가 진액을 많이 보유하고 농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삼의 단맛은 폐를 보호하고 진액을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맛도 있고 오래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진액을 보충하는 모든 약재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 몸에 진액이 많아서 나쁠 게 없어요. 좋은 체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맹문동은 어떤 역할을 하냐? 건조를 막아주는 코팅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열을 낮춰주는 기능도 있어요. 아주 많이 낮추지는 않고 건조에 의해서 발생한 열들을 낮춰줍니다. 당연히 보호막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해주고 그리고 그 맹문동 자체가 벌레들이 잘 못 먹어요.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균들이 그 맹문동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추가적인 감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사삼이 수분을 채워 넣는 약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맹문동은 그 수분을 채워 넣음과 동시에 그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보호막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삼은 폐에 주로 작용을 하지만 맹문동은 폐 그리고 기관지, 호흡기 전체 그리고 위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침도 막아주고 속쓰림도 막아주고 입마름까지도 개선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40대까지는 좀 버틸만 해요.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확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진액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높아집니다. 몸의 시스템상 소화기에서 흡수해내는 능력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돌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차츰차츰 서로 관련지어서 다 같이 낮아지니까 흡수도 많이 못하고 공급도 적게 되니까 조직이 마르는 현상이 50대부터는 심해지게 됩니다. 진액이 고갈되는 징후를 어떻게 느낄지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안이 건조해져서 입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둘째, 물을 마시기 전에 입안이 말라붙는 느낌을 받아요.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혀가 백태가 많이 끼고 색깔이 하얗게 바뀝니다. 네 번째, 물 없이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져요. 다섯 번째, 사례가 잘 걸리고 특히나 국물 음식에도 사례가 걸립니다. 여섯 번째, 목이 건조하고 간질간질하게 느낍니다. 일곱 번째, 기침이 약하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덟 번째, 전신 건조 현상으로 눈, 코, 입, 피부 모든 부분에서 건조를 느낍니다. 아홉 번째, 관절에 건조가 생기면서 관절이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유연함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열 번째, 소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지연이 되고 전에는 문제없이 먹었던 음식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느낍니다. 요 10가지가 진액이 고갈되면서 느끼는 징후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리고 각각 문제들이 개별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몸에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모든 것과 노화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액 보충과 건조에 저항하는 방법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다 그것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노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건조가 진행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건조를 막아내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폐 건조, 호흡기의 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살에 걸리는 단순한 사건들이 잦아지면 결과적으로 흡인성 폐렴, 사망 원인 3위인 폐렴까지 연결된다는 사실 이걸 기억을 하면서 내가 호흡기가 좀 건조해졌어, 사례가 좀 잦아졌어 이럴 때 단순히 그런 하나의 사건들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건조를 어떻게 해결해서 추가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진액을 채워나갈까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서 건강관리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